그러면 다 되나요? 일산, 분당, 대상은 다죠. 예, 네. 뭐 평촌, 부천, 뭐 중동 다. 중동, 예, 3번까지? 예, 3번까지 다 됩니다. 되는 거고요. 예. 분당 신도시 기준에서 두세 개 단지 블록 단위로도 개발 가능하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블록 단위로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네. 신도시가 우리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방에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방 거점 신도시들은 구도심하고 연계해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역세권 중심 있잖아요. 주택 네.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역 주변에는 용적률을 최대로 1,500%까지도 올려주겠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문님, 저희는 작년 12월에 결혼했고 작년 12월 와이프가 청약된 게 있어서 올해 10월 입주를 합니다. 대출 금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진짜 심장이 툭툭 여러 번 떨어져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지난주에 뭐 5.5다, 6.1이다 그랬는데 네네. 이번 주에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K뱅크 뭐 등등 인터넷 은행에서 먼저 지금 3.9긴 하지만요. 치고 나왔거든요. 네.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됐네요. 이렇게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면 네. 우리 김성문님도 마음이 편하시겠고 그렇죠, 나아가서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인가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사실 금리 부담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 것도 사실 우리 금리 영향이 컸잖아요. 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고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 서민들은 네. 대출 금리가 더 민감하잖아요. 예. 기준 금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대출 네. 금리가 중요하죠. 근데 네.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올랐는 폭보다 더 빨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왜 한 두 달 전인가요? 예금 금리 올리는 막 경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대출 금리 내리는 또 이 경쟁이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제 또 네. 경쟁이 됐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치고 나오면 다른 은행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K뱅크가 치면 KB나 신한은행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중은행이요? 시중은행들도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특례 보금자리는 뭘까? 거기도 이제 낮추겠죠. 최근에 네. 0.5를 낮췄는데 네. 또 낮춰야 되나 이게 네.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 우리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만에 환호를 한번 지를 수 있는 저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하락 맞고요. 지금 최근 이제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분양 시장은 여전히 힘들고요. 굉장히 미분양도 늘어나고 힘드는데 일반 매매 시장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 집주인들은 지금 호가를 더 올리는데 매물도 상승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헬로시티 같은 경우도 18억 원에도 지금 거래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요? 16억까지. 다시? 그렇죠. 15억 깨진다 15억 이랬잖아요. 8천 거래되고 16억 이야기하다가 18억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예. 확산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연락 네. 받은 분은 급매물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5천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새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5천만 원 올리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까지 내렸다고 한다면 예. 좀 더 긍정적인 신호 집주인들한테는 야 호가 진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매수인들 입장에서도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금리까지 내렸는데 대출금리 내렸는데 진짜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라는 변수는 없어졌습니다. 네네. 정부가 다 풀어서 네네. 그 다음 변수인 이제 대출 금리 이 금리로 가고 있고요. 앞서 우리 김성문님 올해 10월이니까 한 이제 8월경에 그 잔금 대출 금리 그게 이제 착 고지가 될 텐데 네네. 저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 떨어질 예상입니다. 가능성이 높죠. 예, 떨어질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고 매일 그 포털에서 제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거기 국고채 금리 3년, 5년, 10년 그거 다 나오거든요. 네. 이 네이버 거기에서 그게 이제 매일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그게 또 대출금리 영향을 주니까 0885번님 3월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3월이에요? 이 시점에 고정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동으로 해야 되나요? 고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실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오프닝에 이걸 했었는데 만약에 작년 12월에 이 질문이 오면 당연히 고정입니다 할 텐데 지금 저는 변동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이? 지금 분위기라면 변동의 3월 장점이 네. 금리가 내려갈 때가 장점이거든요.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고정금리는 라는 김인만 네, 소장님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고정금리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제가 거의 한 15년 정도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항상 궁금한 게 고정이 유리하냐 변동금리가 유리하냐를 저는 15년 동안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진짜 뭐가 유리하냐를 따져보고 있는데 네. 한 3분의 2 정도는 변동이 유리한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왜 타이밍이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적격 대출이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2.85 네. 이게 뭐 20년, 30년짜리 적격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때 받은 분들이 위너죠. 뭐 그런 승자죠. 거 괜찮죠. 네, 고정금리도 그런 거죠. 진짜 낮았을 때 네. 금리가 뚝 떨어졌을 때 장기로 1% 2% 이런 거 네. 받는 거는 진짜 좋은 거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에 좀 편승해서 저는 변동이 좋을 거라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자, 0885번님도 저희 목돈 연구소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그 쫑긋 레이더를 세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 김성문님, 0885번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황 좀 보고 지금 거의 속보 형태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윤곽이 잡혔다. 일기 신도시를 아예 뭐 뒤로 미룬다라고 했는데 네네. 좀 한다네요? 예, 또 하게 됐습니다. 네네. 약간 이 총선 색안경을 낄 수밖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일기 신도시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올 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주간 동향 어때요? 주간 동향은 뭐 똑같습니다. 하락세 둔화되고 있고요. 매매 가격 동향도 전국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마이너스 0.42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38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서울 수도권 또 마이너스 0.31에서 서울이 마이너스 0.25까지 갔어요. 이게 뭐 많이 떨어질 때는 0.7, 0.8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고요. 수도권 또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44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시장 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매수자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 있다. 네네. 전세, 매매 모두 낙폭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반기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무조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좀 이론과 논리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던데. 그래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전세 가격이 이미 떨어졌어요.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반포에 갔었거든요. 네. 가니까 22억 하던 게 12억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13억 15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세가요. 그렇죠. 물론 막 치고 올라가고 전세가 막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충분히 22억에서 12억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떨어졌고 네. 추가로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네.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남에 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입주 물량 나오는 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거고요. 원베일리가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그거는 8월 달 얘기고 네. 11월 달에는 또 개포 쪽에 개포주공 1단지 네. 퍼스트웨어 또 나오는데 네. 지역별로 편차는 있고요. 물론 개포 지역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락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함께 침몰한다, 끌고 내려간다. 내려갔다는 요거는 거죠. 이미 갔다. 내려갔고 네. 빠르게 회복은 되고 않지만 추가 하락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대대적인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우리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 진짜 그렇죠. 삭발도 하고. 항의했었다가 네. 예. 그러다가 이게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말 작품일 줄 맞습니다. 알았는데 네네네. 나왔네요. 지금 특별법이 그러니까요. 나옵니까? 예. 지금 예. 발표가 됐고요. 예. 뭐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2월 달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법 이제 발의를 하면 통과가 되면 네. 내년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또 회피를 내년에 시행한답니다. 네, 네, 내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하필 또 내년에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네. 또 뭐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어떻게 네. 됐든지 간에 나왔습니다. 네.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저는 첫 줄이 굉장히 좀 눈에 확 띄는데요. 주택 정비 기준 우리 허용 연한이라고 하는데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겠답니다. 예. 일기 신도시는 예. 20년이면 사실 저는 좀 야,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콘크리트가 우리 감가상각을 생각해도 한 4, 50년 가야 되는데 네. 20년이 됐다고 이게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낭비 같은 생각은 들지만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요. 뭐 연도가 네. 93년도, 94년도에 입주한 주로 많이 입주를 했고 늦게 한 데는 뭐 97년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일기 신도시는 30년으로 못 박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러면 다 되나요? 일산, 분당, 대상은 다죠. 예. 네. 뭐 평촌, 부천, 뭐 중동 다. 중동, 예. 또 3번까지 예, 3번까지 다 됩니다. 되는 거고요. 예. 분당 신도시 기준에서 두세 개 단지 블록 단위로도 개발 가능하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블록 단위로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네. 신도시가 우리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방에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방 거점 신도시들은 구도심하고 연계해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역세권 중심 있잖아요. 주택 네.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역 주변에는 용적률을 최대로 1,500%까지도 올려주겠다. 이게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예. 거기는 진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또 싫어하는 분들은 너무 과밀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근데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과밀할수록 항상 사업성은 좋- 예, 좋습니다. 사업성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용적률 네. 최대 1,500%니까 다는 아니고요. 네. 최대라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이것도 눈에 확 띕니다. 안전진단 면제해주겠다. 예.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 못 해가지고 안 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최근에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상계동도 그렇고 이제 막 빨리빨리 신청해서 되는 분위기인데 일기 신도시는 아예 면제를 해주겠다. 신청도 복잡해. 예. 그래서 아예 면제해주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일기 신도시에도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죠. 있는 곳도 있긴데 있나요? 불편하죠. 아, 예. 층도 낮고 예. 용량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 주차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그냥 총괄 관리제도 그다음에 통합 심의 지자체에서 통합 심의라고요. 시행사에서 돈 내는 것도 있거든요. 부담금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또 눈에 띕니다.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게 이주 수요 어떡할 거야? 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대거 옮겨가면 전세값 다시 그렇죠. 폭등.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주 단지를 또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용을 시키고 개발하고 뭡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한 번에 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야 분당 신도시 한 번에 다 갈아엎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무슨 마을 딱 하면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른 마을 하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당도 그렇고 뭐 일산도 그렇고 그런 마을이 무슨 마을 있잖아요. 네네. 이 일기 신도시가 그걸 네네. 마을 단위로 하면은 네. 오히려 더딜 것 같은데 그걸 아예 그냥 없애야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들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네. 앞서서 2개에서 4개 단지 블록 단지로 개발 이게 가능하다는 그 얘기죠. 게 예, 블록 그 얘기를 단위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이주 단지를 예. 10만 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주 단지를. 예. 그러니까 이주 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 수요 정도 만들어서 이주하고 개발하고 끝나면 다른 단지 또 이주하고 개발하고 이런 순차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이제 특별 법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예외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모든 재건축 단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주지? 예. 특히 목동 같은 경우 굉장히 목동이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예. 우리는 힘들게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뭐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완전히 묻힌 줄 알았는데요. 새롭게 다시 일기 신도시 그럼요. 특별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발의가 이달 중에는 돼야 되겠죠? 예, 2월 달에 발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달 중에 할 거고요. 예. 뭐 약간 수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반대하기도 어려운 게 일기 신도시 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그 양으로 따지면 3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과연 누가 이걸 완전히 반대할 수 있을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이거 만약에 하자고 하면은 선뜻
반대를 약간씩 수정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완전히 반대해버리게 되면 내년 총선 표는 어떡할 거야. 저라도 반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에도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반대하면 총선에서 표 몇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해당 지역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주면 줬지 혜택을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어때요? 이 일기 신도시 이제 다시 뭐 재건축하고 근데 이게 어느 세월이잖아요. 실제 우리 솔직히 오래 놓고 보면 걸리죠. 오래 걸리죠. 15년 걸리죠. 예. 이렇게 해도 15년이 걸리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아까 분양 시장은 힘들다고 했고요. 예. 일반 시장은 이제 호가 올리고 조금씩 뭐 막 폭등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문의도 늘어나고요. 네. 이게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달 분위기 같았으면 집값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겠는데 최근에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받나? 라는 심리가 확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윤곽 나오면 한 번 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다뤄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 땡땡 홈 네. 사전 청약을 하죠? 네네. 예. 사전 청약 내용 볼까요? 나옵니다. 고양 창릉에 877가구 나오고요. 우리 상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인데요. 549가구, 남양주 진접에 372가구에서 총 1798가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고양 창릉하고 양정 역세권은 나눔형이고요. 진접은 일반형으로. 네. 우리 참고로 나눔형이라고 하면 시세 대비 70%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70%는 70%만 시세 차익을 인정해 준다. 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요. 대출 한도가 5억 원인데 LTV 80%까지 해주고요. DSR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금리도 1.9에서 3%. 근데 이게 고정에다가 그렇죠. 만기가 고정이죠. 네. 40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나눔형과 일반형 3기 이제 고양 창릉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만 볼게요. 여기는 나눔형입니까? 나눔형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시세 대비 70% 정도 네.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국토부 추산인데 뭐 분양가를 4억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나눔형으로 하면 초기 분담금이 처음 내는 건 8,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요. 예. 최저 1.9%로 하면 연평균 이자는 360만 원 수준 정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자만. 예.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좀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 어느 정도 사이즈죠? 이게 아마 국민평형? 4억 2천이면 국민평형은 아닐 것 같고요. 예. 5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한 20평형대인데 네네네. 4억 2천에 1.9에 40년 뭐 고정금리에 초기 분담금은 8,400만 원인데 이게 대출이 DSR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최대치까지 나오는데요. 최대치까지 나오고요. 1.9%면 고정금리 받을 만하지 않을까 저는. 고양 창릉.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하나만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일정을 좀 궁금합니다. 뭐 실제 일정 그다음에 뭐 당첨되고 입주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이 6일이죠. 네. 오늘부터 6일부터 7일. 10일. 오늘 네, 7일인가요? 네, 네. 어제부터구나.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 공급하고요. 네. 13일부터 17일까지 일반 공급이고요. 13, 17. 예. 30일 날 3월 30일 날 네. 당첨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막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입주는요? 입주는 길어요. 입주는 양정이 2030년이고요. 고양 창릉은 2029년. 남양주 진접은 2028년. 네. 입주가 굉장히 긴데 네. 저는 오히려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네, 분위기에 네, 네. 입주가 2, 3년 남았으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이미 검증된 이론이고 보면 2030년 그 정도면 충분히 리스크 다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을 수도 있고요. 조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들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뉴홈입니다. 뉴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